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앱 개발에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번 30대 커리어 우먼이에요. 아이는 딸아이 한 명 있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공들였던 회사를 큰 기업에 팔아 수십억의 수익을 냈어요. 회사 일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죠. 병원 측에선 더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일에 미쳤냐 아님 돈에 미쳤냐 독한 여자라며 혁을 내둘렀지만 저는 정말 절실했어요. 그 돈을 꼭 받고 내 상품을 팔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미친 남편과 시모 시누이까지 만나 개고생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인 저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앱이었거든요. 맞아요. 저 돈에도 미쳤고 일에도 미친 여자예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지난 30여 년간 너무도 절절하고 생생하게 느껴왔어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궁창에서 우는 것보다는 넓고 좋은 집에서 우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전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도 많아요. 친구들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라던데 라면은 뭐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나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죠.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앱 개발 사업을 하여 돈을 꽤 많이 모으자 이번에는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반반한 얼굴로 바깥 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 반반한 얼굴과 사슴 같은 남편의 눈망울에 속아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제가 바보 맹추였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나 봐요. 집안 또한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였기에 제 돈 주고 신혼집 마련하고 차 뽑아줬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던 귀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시모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게 해줬어요. 나참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거짓말까지 살살 치던 사기꾼 백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줬어요. 그랬다가 시누이한테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잘라버렸죠. 아, 이쯤 되면 저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 이혼하기 잘했죠? 그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과 가족으로 더 엮였다가는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부터 해서 아주 날 미치게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다 내쫓고 우리 딸과 우리 엄마와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 살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마도 제 인생에 제 팔자에 남자는 없나 봐요. 제 성격이 남자 못지않게 씩씩하고 진취적이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전 미스일 때 은행 ATM기 앞에서 웬 절도범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봉투에 두둠이 현금을 뽑아 은행을 나서려는데 날치기가 휙 낚아채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엄청 뛰어가서 그놈을 넘어뜨렸어요. 돈 없어서 태권도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가 무슨 깡이 있어서 남자 도둑놈을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경찰까지 따라붙어서 도둑놈을 인계하고는 함께 석까지 갔어요. 피해자인 그 아줌마가 제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 나 나름 용한 무당인데 내가 아시청께 공짜로 봐줄게. 사주 대봐. 전 엄마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제 사주를 그 무당 아줌마한테 줬어요. 상황이 웃긴 게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주차장 벤치에 둘이 앉아서 말이죠. 자네 사주에 남자는 없어. 그러니 남자랑은 엔조이만 하고 지내고 결혼도 하지 말어. 한마디로 가족관계로는 얽히지 말란 말이야. 자식은 있고만. 그럼 씨만 받고 최대한 멀리해. 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쿨하게들 많이 살잖아? 전 그 무당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 아빠가 깽판 부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엄마와 이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꼭 착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제 미래의 푸른 꿈에 똥을 뿌리다니 그 무당에게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무당 말이 맞았어요.
우리 예쁜 딸내미를 낳게 해준 점은 남편에게 고맙지만 그 외의 것은 다 꽝이었거든요. 무당말대로 아이만 낳고 혼인신고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헤어질 걸 그랬어요. 제가 한 결혼은 정말 제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았죠. 그래도 잊어야지 어쩌겠어요. 과거에 대해 후회만 하고 앉아있으면 정말 안진뱅이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친정엄마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가열차게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오늘을 끝으로 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탈탈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렵니다. 혹시라도 아이 키우다가 또는 일하다가 외로워지더라도 절대 재혼은 안 할 거예요. 그저 돈이 내 남편이다 라고 여기고 돈 버는 데 하나 집중해야죠 뭐.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희 남편이 바람피면서 너무 과한 위자료를 요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서 내쫓아버렸어요. 글쎄 본인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저한테 20억이나 요구하더라니까요. 왜냐면 바람 피우는데 아주 이력이 났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때부터요.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는 정말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빠보다 20살 많은 할매가 아빠를 꼬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 할매가 어떻게 유부남인 우리 아빠를 꼬셨겠어요? 돈으로 홀린 거죠. 그 미친 할매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에 아주 대걸 같은 집에 혼자 사는 할매였는데 그 아들이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할매는 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달고 다녔어요. 어디서 우리 아빠를 만나서 꼬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돈이 좋아서 그 할매와 만남을 이어갔겠죠. 전 집순이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초등학생 때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 할매네 집에 자주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와 그 할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불쌍한 엄마한테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엄마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빠와 그 할매는 우리 엄마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아예 엄마를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제 귀에 그들이 작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남자는 할머니의 수행 비서가 틀림없었죠. 전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마이마이 카세트의 녹음 버튼을 본능적으로 눌렀어요. 사설 구급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식당에서 돌아오면 바로 강제 입원 절차 돌입하겠습니다. 이따 일군 3명 더 올 겁니다. 틀림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식당에서 돌아온다던 아줌마는 바로 우리 엄마를 일컫는 게 틀림없었어요. 사지 멀쩡하고 똑똑한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니. 아빠는 그저 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빠도 그 수행비서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박 실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우리 마누라가 내 얼굴을 보면 꽥꽥 소리치고 더욱 심하게 반항할지도 몰라. 정신 멀쩡한 애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꼴이니 다 감수해야지 뭐. 어쨌든 난 뒤로 빠져 있을게. 돈 많은 할매에게 찰싹 붙어서 본처인 우리 엄마를 저렇게 내치려는 아빠가 흉물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더군요. 전 그 모든 상황을 녹음했고 몰래 방으로 다시 들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기도 전에 퇴근한 엄마를 구급차에 마구 몰아넣으려고 하더군요. 전 비명을 지르며 우리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는 놔주지 않았어요. 말로는 수행비서인지 뭔지 험상궂은 아저씨들을 마구 찾고요. 울 엄마 놔줘 이 미친놈들아. 왜 멀쩡한 울 엄마를 잡아가려고 해. 정신이 나가버린 건 바로 우리 아빠라고. 아빠나 잡아가라 이 나쁜 놈들아. 엄마, 울 엄마 안 돼. 그렇게 온몸을 다 던져서 맞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전 그 녹음 테이프를 건네면서 자초지종을 상세히 얘기했어요. 마구 울면서 말이죠. 경찰 아저씨들, 우리 아빠 좀 잡아가 주세요. 아빠가 멀쩡한 울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경찰은 일단 제 말을 믿고 아빠와 할매의 수행비서를 연행해 갔어요. 엄마와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할매가 돈을 얼마나 풀던지 아빠며 그 수행비서며 다 무죄나고 그냥 풀려났어요. 심지어 엄마와 바로 이혼을 했는데 집안에 있던 돈까지 싹 다 뺏어갔더군요. 우리는 억울하게도 그 집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고 아빠는 그 할매한테 딱 붙어서 제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소송을 했지만 그쪽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제대로 받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사람의 서름이랑 엄청났어요. 그때부터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근데 그건 아주 나중 이야기고 초등학생 때인 그때 당시는 엄마와 살 집도 먹을 음식도 없이 옷가지만 몇 개 덜렁 있었어요. 앞이 캄캄하더군요. 초등학생인 저도 그랬는데 절 양육해야 하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맘 약한 우리 엄마는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우며 눈물로 베개를 적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엄마 대신 제가 쌈딱이 되고 강철 어린이가 돼야 했어요. 씩씩하고 똑똑하게 자라서 엄마를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아는 사람에게서 아주 안전하고 매우 저렴한 여성 전용 원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알아보고 오셨어요. 한 달에 29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주인이 밥과 김치, 라면, 김 등을 늘 부엌에 비치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엄마와 둘이 끼니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인 1실이 원칙인 원룸이었죠. 물론 엄마와 저 둘이 방 2개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기에 대외적으로는 엄마만 사는 걸로 하고 전 방에 몰래 잠입해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주인이 다른 층에 살고 있었고 큰 터치를 안 했기에 주인한테 숨길 수 있었죠. 전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거의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했어요. 학교 갈 때나 씻을 때 정도만 잠깐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 비치된 김치와 밥 등도 엄마가 방으로 가져다 줘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서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적 안내 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가 나치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유대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식당 알바를 하던 엄마를 기다리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도 변은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똥 싸고 싶은 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참을 수 없이 배가 아파졌어요. 웬만하면 그 원룸 방 안에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던 제가 대굴대굴 구르며 엄마를 불렀죠. 때마침 엄마가 퇴근 후 원룸으로 들어왔고 너무 아팠던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엉엉 대성통곡을 하며 배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겠으니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는 주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아니 뭐야, 이 좁은 방에 2명이 살고 있었어? 1인 1실이 원칙인 건 몰라? 돈이 없으니 머리도 멍청한 거야 뭐야? 누굴 속여 먹으려고 해? 우리 공동주방에 밥이랑 김치랑 다 2배로 처먹었겠구만. 가뜩이나 하나뿐인 딸내미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주인 아저씨까지 방 빼라고 성하니 엄마는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애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방 뺄게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 못 살겠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어요. 맹장이 벌써 터진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큰 병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또 어떤 값싼 방을 알아봐야 하나 서로 의논해보기 위해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절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추적추적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라. 돈 생각 말고 마음껏 먹어. 2그릇, 3그릇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정말 인자하셨어요. 배고팠던 저는 엄마와 할머니가 부는 앞에서 국밥 2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그 사이 엄마는 할머니한테 고해성사하듯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쭉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여기 나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네 그려. 나도 전쟁통에 부모 잃고 홀로 피난와서 결혼까지 했었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 버렸지. 심지어 낳은 딸까지 다 시댁에 뺏기고 말이야. 강제로 연락 다 끊기고 이날이 때껏 나 혼자 살아왔어. 아무리 보일러 떼고 따뜻하게 지내도 내 마음은 늘 얼음장같이 살아왔는데 나랑 같이 지내지 않으련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려니까 적적해 죽겠는데 말이야. 엄마와 저는 식당 할머니의 제안에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안 그래도 갈 곳 없는 우리가 무려 30평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횡재가 따로 없었죠. 할머니는 우리 모녀를 정말 친딸,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으시던지 그 연세에도 팥죽까지 직접 쏘아서 동짓날에 다 같이 만나게 먹었어요. 엄마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당연히 월세를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연 엄마, 뭐 재벌이라도 돼? 월세 한 달에 1억 낼 거 아니면 주지도 말어. 이 나이에 푼돈 받아서 뭐하게? 그런 소리 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난 이제 80대에 접어들었고 거동하기도 힘든 몸인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세무서 통해서 세금 문제까지 다 해결할 테니 딴 걱정은 말고 다 받아. 알았지? 엄마와 전 어리둥절했어요. 엄마가 물었죠. 아니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뭘 다 받으란 얘기예요? 내 전 재산을 말이야. 그다지 많지도 않어. 이 아파트란 국밥집 보증금 그리고 여지껏 뭐 현금 10억.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난 이 재산보다 가족이 갖고 싶었는데 이 생에서 내 맘대로 안 됐으니 다음 생에선 아이를 한 10명은 낳고 살고 싶어.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나이 80대니 돈이고 뭐고 내 핏줄 내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 늙음하게 이렇게 예쁜 모녀와 함께 살게 되다니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복을 던져준 기분이야. 사장님,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전 이미 식당에서 월급도 충분히 받고 일하고 있으니 정 주고 싶으시면 천천히 주세요. 저희 모녀는 이렇게 대골 같은 30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요. 요즘 100세 시대에 사장님 아직 20년이나 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 어쩌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식당 주인 할머니의 주장은 아주 셌어요. 그 다음 날부로 모든 명의를 저희 엄마 앞으로 돌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모녀와 2년을 더 사시고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사장님. 아니, 엄마. 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오밤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게 웬일이냐. 수연아, 심장마비고 뭐고 엄마가 곁에 있다가 구해드렸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아유, 아유. 엄마,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엄마랑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우릴 보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엄마와 저는 그 말대로 정말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각자 자리에서 말이죠.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우리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어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성격에다가 코피 터져가며 고3 수험 생활을 보내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 공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공대에 진학하니 완전히 꽃이 되더군요. 공대엔 남학생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여중 여고를 나온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사귀자며 대쉬하는 남학생들도 많았고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 인기에 취해 있었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사업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생 때부터 강하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공대생이었으니 앱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걸로 내가 만져보지 못한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인 회사를 차렸어요. 말이 좋아 1인 회사지? 일단은 저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해봤어요. 사업 자금이 없고 아직은 백수나 다름없으니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며 조그만 공용 사무실에 콕 처박혀서 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스트레스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익사이팅 스포츠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패러글라이딩, 다음 달은 번지점프를 했고 그 다음 달은 계곡에서 리프팅을 예약해놨어요. 일에 미쳐서 살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스트레스를 푸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비까지 오는데 계곡에서 조그마한 고무보트 타고 래프팅을 하겠다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도전했고 결과는 장맛비에 래프팅이 뒤집혀서 거의 죽을 뻔했네요. 그때 당시 장면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살려주세요. 아!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었고 발바둥을 쳐도 센 물살과 깊은 계곡에서 아주 빠르게 휩쓸려가는 걸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네요. 뭔가 가슴팍에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전 깨어나 물을 마구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상계의 남자가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괜찮으세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이 날씨에 래프팅 한다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제가 뒤따라 나섰어요. 같이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제가 업고 내려갈게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를 만큼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절 들쳐 업고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되찾고는 나왔는데 그는 어느새 뽀송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서 띵 하고 종이 울리는 듯 했어요. 그 남자의 뒤로 후광이 쫙 비쳤죠. 아마도 그때까지 제가 모쏠이어서 더욱 잘생긴 남자한테 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대학 때 많은 공대생들의 대시가 있었지만 인물이 훤칠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쓸데없이 남자 얼굴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만큼 그의 인물은 무척 뛰어났어요.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민수연 씨 맞죠? 아까 응급실에서 들었어요. 전 래프팅 업체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 타실 때는 아마 저 못 보셨을 거예요.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출근했거든요.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다니 출근하길 잘했네요. 전 그 남자한테 흠뻑 빠져서 외모를 구경하느라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이니 밥이라도 사야겠다 싶었어요. 저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아참, 저희 엄마가 국밥집 운영하시는데 국밥 좋아하세요? 수연씨 어머님을 이리도 빨리 뵐 수 있다면 국밥이 아니라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분한테 이런 말은 좀 그런가요? 그는 성격도 참 좋아 보였고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는 게 좋았어요. 아마도 그땐 엄청 잘생긴 그 남자가 하는 무엇이든 다 좋아 보였겠죠 뭐.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엄마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대략 설명하니 엄마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남자 손을 붙잡고 감사히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연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네요. 이거 국밥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대접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 오늘 샷다 내리고 장사 안 할라니까. 그러더니 엄마는 정말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샷다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변 가게를 돌며 최고급 회와 특등급 소고기를 사와서 구워주기도 했어요. 저와 그 남자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말이죠.
우린 엄마로 인해 진수성찬을 먹으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상훈이었고 나이는 이미 30대였어요. 본인 말로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던지 공고를 나와서 계속 알바를 전전하고 있더군요. 얼굴이 잘생겼으니 가끔 엔터테인먼트 명함을 받기도 했고 모델 일도 조금 했더라고요. 영화의 엑스트라로도 일을 했고요. 그런데 잘 안 풀렸나 봐요. 스스로도 본인 인내심이 없기에 무명 시절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유명한 특급 배우 뒤에서 CF도 같이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어요. 엄마도 하나뿐인 외동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니 그 남자를 처음부터 무작정 좋게 봤고요. 우리들은 금세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엄마의 지지 속에서 말이죠. 안정적인 관계 속에 전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더 이상 1인 회사가 아닌 직원을 여럿 채용하며 어엿한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춰 나갔어요. 요즘 말로 한번 떡상하니 계속 성악가를 치더군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다 보니 몇 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 혼자 밤새며 고생해왔던 일을 생각하니 통장에 찍힌 엄청난 돈들을 보며 눈물이 와락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나름 승승장구하다 보니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남친이 눈에 밟혔어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던 남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서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면서 말이에요. 수연아, 내가 너무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남자라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수연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자기 닮은 예쁜 아기 낳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내가 수연이한테 결혼 얘기를 꺼낼 자격이나 있나 몰라. 이렇게 심지어 울면서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뭐 돈 있는 제가 집 사고 차 사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남친 엄마도 당연히 가난했기에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남친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친 여동생은 말로만 취업준비생이지 그냥 백수였어요. 딱히 노력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백수 말이죠. 남친 엄마 집 근처로 가는데 웬 아줌마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남친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남친이 싸우던 아줌마 중 한 명을 발견하고는 시겁하며 말리더군요. 엄마,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 머리 다 뽑히겠어요. 아줌마,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저리 떨어져요.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남친 엄마였다니. 전 너무 충격이었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에이, 전현이 여기 마트에서 하나 남은 물건을 내가 먼저 찜해놨는데 가져가 버리잖아. 이거 폭탄 세일해서 내가 눈으로 찜해놨단 말이야. 뭐야, 이 여자애가 네 신부감이냐? 잘 만났네 뭐. 얼른 집에 들어가자꾸나. 에이씨, 오늘 아주 재수가 엄붙었네. 길바닥에 가래층까지 야무지게 뱉고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니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붙어 TV나 보던 남친 여동생이 머리를 산발하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집안 곳곳엔 명품병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꼴에 명품은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전 연신 한숨만 나왔어요. 잘생긴 남친 하나 믿고 결혼까지 하려는데 가족들이 이 모양이라니. 이미 사놓은 집이 몇 차를 물을 수도 없고 살짝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남친 엄마의 거친 입은 여전했어요. 에이씨, 나 원래 품위 있는 여자야. 저기 샤넬백이랑 다이아 반지 보이지? 내가 임대 아파트 살아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산다고. 우리 아들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이랑 영화도 찍고 모델 허브도 찍은 거 잘 알고 있지? 듣자 하니 아가씨가 집하고 차도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 우리 아들 보내는 거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함부로 못 주지. 남친 집에서 나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친의 가족들이 너무 별로라 헤어질 생각까지 들었죠.
남친은 여전히 날 공주 대접해줬지만 내 마음은 남친에게서 조금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속이 안 좋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나오더군요.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이미 생긴 아기를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친과 우리 아기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는 결혼 생각을 다시금 굳혔어요.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시댁은 돈이 없었고 저는 이미 사업을 통해서 수억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돈으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바로 내 명의의 집을 한 채 더 사서 시모와 시누이를 살게 했어요. 그래도 다 쓰러져가는 임대 아파트보단 훨씬 나은 곳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참 기가 찼어요. 야, 돈도 잘 번다는 애가 기껏해야 30평 아파트 살게 해주냐? 30평이 국민평수, 즉 국평이라 불리는 거 알지?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다 30평대 산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 사람이니? 적어도 40평대 이상은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 명의도 네 명이지? 내 명이나 너 그 시누이 명의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기 짝이 없어서 내 참. 어머님, 30평 아파트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치사하면 12평 임대 아파트에 도로 들어가서 사시던가요. 안 말릴게요. 하도 열이 받아서 이렇게 꽥하고 질러주면 그래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돈줄 쥐고 있는 건 저였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날이 서 있었던 건 남편의 잘못도 컸어요. 남편은 반반한 얼굴로 결혼 후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양복 주머니에선 고급 룸사롱 라이터가 나오고 핸드폰도 몇 개를 갖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하도 싸우다 못해서 질려버렸지만 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직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IT나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그저 얼굴마담의 역할을 맡긴 거죠. 시모의 부탁으로 백수였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한 자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아주 저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직원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시누이에게 일을 좀 가르쳐주라고 붙인 직원이 참다 못해 제게 다 일러바쳤죠. 사장님 시누이인 강상미 씨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상간녀라느니 뭐니 하는 건 깜도 아니에요. 이건 문제 축에도 못 듭니다. 지금 강상미 씨가 격리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본인 계좌를 빼돌린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펩심 정보를 다른 회사에 돈 주고 팔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이쯤 되면 수갑차고 바로 감옥 가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요. 아주 시댁 식구들은 절 황당하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 같았어요. 직원 말을 듣고는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시누이를 잘라버렸어요. 물론 증거는 단단히 수집해 놓고 말이죠. 아가씨, 내 회사에서 급여 두둑히 주면서 일하게 해줬으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텐데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당장 짐 싸서 집 나가세요. 언니,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언니가 월급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내 탓하지 마세요. 얼굴에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모든 걸 다 참은 건 우리 딸 서아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참고 있었는데 이젠 최종적으로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그맘때쯤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개발한 앱과 회사 자체를 수십억에 사고 싶다던 중견기업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준다던 기업 회장과 딜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성사 직전이었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아주 대놓고 바람을 핀다더군요. 시내에서 웬 아줌마랑 호텔에 들어가고 술집을 전전한다는 걸 여러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돈을 많이 써서 사설 탐정한테 의뢰했어요. 현재 남편이 벌이는 일 모든 걸 다 알아오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회사 얼굴마담으로 일하면서
자기 여동생과 우리 회사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돈을 열심히 빼돌렸더군요. 여동생이 혼자 빼돌린 줄 알았던 공금횡령을 남편이 옆에서 함께한 거였어요. 거의 주도해서 말이죠. 너무 열이 받았죠. 게다가 남편이 현재 바람난 그 여자의 존재가 놀라웠어요. 그 아줌마 또한 유부녀로서 그때 당시 한창 계약을 하려 했던 중견기업 회장의 마누라였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크게 충격을 받았죠.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이 모든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남편과 1대1로 앉아 모든 걸 쏟아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지금껏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당신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때려? 감히 날 배신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다 망하게 하려 해? 게다가 우리 친정아빠가 바람나서 우리 친정엄마랑 나를 버렸던 것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당신도 똑같은 짓을 벌여? 그 반반한 얼굴로 웬 아줌마를 꼬셔서 잘도 놀고 다니시대? 그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놀아난 거야? 참네. 뭐야, 너 내 뒤를 다 캐고 다닌 거야? 너야말로 지금 내 뒤통수를 제대로 쳤네. 그 여자가 누구건 너보다 나은 여자니까 상관마. 위자료 20억 주면 너랑 이혼해줄게. 어때? 뭐? 20억? 2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돈 1억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이 뭐?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놈이라고 해? 이게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돈 번다고 유세냐? 지금까지 너랑 결혼해서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고분고분 집에서 살림이 나는 여자 만나면 이렇게 나한테 눈 희번떡거리면서 놈놈 안 거릴 텐데 말이야. 20억은 지금까지 너랑 살아준 값이야. 20억 내놓으면 이혼해 줄 테니 얼른 내 계좌로 쏴. 후회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집은 내 집이니 짐 빼도록 해. 그 다음 일정은 내가 비서시켜서 진행할 거니까. 앞으로 나랑 우리 서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어요. 전 이미 수집한 증거를 갖고는 상간녀의 남편인 중견기업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사려고 하셨죠? 다른 기업 제안 다 거절하고 제가 회장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지극히 사적인 부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 사장. 내가 이 회사랑 이 애비랑 좋은 값에 사서 잘 키워볼게요. 그나저나 개인적인 부탁이 뭐죠? 우리 회사 얼굴 마담이자 제 남편인 강상훈 씨 아시죠? 어제부로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젠 남이죠. 어쨌든 그 인간이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과 바람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증거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강상훈 이놈을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바람핀 것 말고도 저희 회사를 말아먹게 하려던 정황도 다 증거 수집해놨거든요. 회장님께서 사려는 우리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놈이라고요. 저보다 사업 훨씬 오래 해보신 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처리는 그 회장님한테 맡기고 전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한마디로 다 쫓아낸 거죠. 남편과 시누이와 시모는 그날부로 제게 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며느리야. 우리가 남이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상훈이가 조금 잘못했다며.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단단히 타일렀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손녀딸 서아한테도 아빠는 꼭 필요하잖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우리 집도 다시 돌려주고 말이야. 어머님,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당장 짐 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서아한테는 엄니면 못한 아빠였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돈으로 내가 키울 거예요. 남편도 난리였어요. 여보, 수연아,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서아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 날 좀 믿어줘. 너 같은 놈을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넌 내 손이 아니라 회장님 손에서 처리하게 될 거야. 난 손 안 대고 코 부는 격이네. 잘 됐지 뭐. 우리 회사를 사려는 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남편에 대해 죗값을 물었어요.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나랑 연애할 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더니 그게 다 제 능력 보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는 비싼 값에 우리 회사를 사주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영입하면서 말이죠. 전 그동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가정에 너무 소홀했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서아 옆으로 갔어요. 현재는 친정 엄마와 넓은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역시 친정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껴 살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은 있으니 당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앞으로의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다시 재기하여 이번엔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미친 듯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을 할 거예요.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이혼한 여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할 것도 없죠 뭐. 제 앞길에 행운을 빌며 더불어 여러분의 앞날도 창창하게 밝은 빛만 함께하길 빌게요. 모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공부를 둘째 가면 서러울 아이였어요. 저도 저였지만 제 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전설이라고 불리웠죠. 그런 저희를 엄마는 자랑으로 여겼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공부에 매진했던 어린 시절이었네요. 저희 남매는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런 제가 대기업에 입사 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실 능력보다는 착하고 인간성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연애할 때 너무 잘해줬기에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우려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진짜 힘들어.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혼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남자친구는 그래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던데? 처음이야 그렇지. 너처럼 머리 좋은 애가 어떻게 집에서만 있겠어? 잘 생각해. 저와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었고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나는 너 결혼해서도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할 거야. 솔직히 요즘에 누가 여자를 집에 들어앉히겠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부담이 좀 됐었거든. 그럴 줄 알았어. 나 믿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 아이 낳아도 요즘에는 남자가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시대니까 걱정하지 마. 커리어를 중시했던 저에게 남편은 안심일 수 있는 말을 해주었네요. 나 진짜 포부 많고 욕심도 많아. 이게 자기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일 열심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당연하지. 자기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도 다 아니까 걱정 마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과는 맞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닐까 싶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네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였어요. 수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 좀 했다고? 그래도 솔직히 여자는 애 낳고 살림하면 다 똑같지 않니? 여자가 공부 잘해봤자 어디다 써?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야.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회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응원은 한다만 우리 아들보다 직장 좋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원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다? 항상 남편 알기를 신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래. 수진이 나한테 진짜 잘해. 그러면 엄마야말로 땡큐지. 우리 아들 혹시라도 자존감 낮아질까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들은 직업 좋고 학벌 좋은 며느리 본다고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살림 잘하고
남편 공경 잘하는 며느리가 좋아. 제가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당황할 때였어요. 동네가 좁아서 솔직히 네 얘기 좀 들었다. 너 예전에 공부 엄청 잘해서 소문까지 돌았다며? 아,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내가 말했지. 살림하고 애 낳고 그게 진짜 능력이야. 어머님은 또 강조하셨어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진땀 빼는 모습을 보고 저라도 어머님께 대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죠. 우리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참 벅차다. 그래도 걱정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많은 애가 결혼하면 혹시라도 엄마처럼 살까봐 말이야. 엄마, 절대 아니야. 이미 결혼 전에 약속 다 받아놨고 나 알잖아, 욕심 많은 거. 그러면 다행인데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꿈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를 낳고 생활을 하랴 늘 고된 식당 일에 투자까지 뛴 적도 많으셨죠. 저만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그리고 고마워요. 너희를 낳은 기쁨이야 뭐 다른 거랑 비교가 불가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었으면 해. 물론 니네를 낳아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지만 알겠어 엄마.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진이 참 예뻐합니다. 근데 사돈은 혹시 뭐 하세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식당 한 20년 했어요. 작은 백반집이요. 아, 식당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긴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지. 다 공부 잘하는 집 보면 배경이 있어요. 본인이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실 속에 화초를 자란 애들은 보면은 악착 같음도 없고 억센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지 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호호 웃으셨어요. 엄마, 수진이 억세지 않아. 누가 억세다고 했니? 그리고 억센 거는 살아보면 알겠지.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엄마 힘들게 사시는 거 알고 그렇게 공부한 거였구나. 하긴 개천에서 욕나는 게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이제 이해가 가네.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지만 애써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머리 좋은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런 말하면 실례긴 한데 한 동네에서 그렇게 공부 잘했다면서 왜 우리 사돈총각은 재수를 해요? 아, 어머님, 동생이 하고 싶은 분야가 확실해서 그래요. 어머, 그래? 그래도 집안 사정도 생각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공부만 하면 되겠어? 안 그런가요, 사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남편에게 제 동생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저희 엄마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기싸움을 계속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거슬렸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은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간혹 시어머니네서 요리를 할 때였네요. 수진아, 너 칼질이 진짜 엉망이다.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러니? 아, 제가 요리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라도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배워. 우리 아들이 내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시간 되면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청소 좀 해줄래? 네. 당황했지만 어머님 말씀에 청소를 할 때면 수진아, 먼지는 안 보이니? 안경 써야겠네. 머리는 똑똑한데 눈은 안 좋은가 봐? 뭐든지 꼬투리를 잡으셨고 깔깔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나 봐. 단 한 번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밉성인가? 그냥 웃고 넘겨.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피곤하잖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무슨 말이야? 네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가 괜히 나 기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드려. 솔직히 엄마도 내가 너한테 밥 얻어먹고 봉양받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겠어? 내가 자기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그렇지. 여자가 맨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는 밥도 안 차려주고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 나도 좀 그래. 나랑 결혼해서 남편 잘 봉양하고 밥 한 번 안 굶기는 게 네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지. 결혼 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남편은 금방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편인 줄 알았지만 남편은 한없이 가부장적인 옛날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자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죠. 자기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자기 밥 차려주려고 결혼했어? 그리고 연애 때는 아침 안 먹는다며. 나 연애할 때부터 회사 일로 바빴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아, 그건 아는데 결혼했으면 좀 가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황당하다 진짜.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조금 새겨 들으라는 거야. 엄마도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대접 못 받을까봐 그러시는 건데. 남편이 말하는 것을 꼼꼼히 듣고 있으니 황당했고 제가 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참 허탈감도 들었죠. 그러다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퇴사한다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내 시간을 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 사실 퇴사는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어. 아 그래. 애 낳고 하려면 파트타임도 괜찮지. 당장에 우리가 벌이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잘 생각했어. 근데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완전 집에 들어앉겠다는 건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이게 지금 아니면 또 못 해볼 것 같아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래 뭐든 좋아. 그 회사 대기업이지만 너무 늦게 끝나고 야근도 많아서 별로였어. 자기야, 나는 진짜 자기가 응원해줬으면 좋겠거든. 내가 결혼을 한 이유도 내 편이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어. 근데 내가 뭐 할 때마다 좋아하지 않으면 슬플 것 같아. 아, 알겠어. 뭘 하든 지지해줄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쉬어. 그 좋은 대기업이었지만 너무 바쁘고 저 역시 일 욕심이 굉장한 사람이었기에 이 욕심을 다른 열정에 쏟아붓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갈등도 한몫했거든요. 수진이 퇴사한다고? 아까워라.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 아니니? 네, 그래도 당분간 가정에 집중해보려고요. 하긴 그게 최고긴 하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여자는 공부 아무리 해도 결국엔 밥순이 신세라니까? 뭐 수진이가 밥순이라는 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오래 쉴 건 아니고요.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늘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이 갖기 전에 제 사업을 실현시켜 보고 싶어서요. 뭐 사업?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사업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그거 할 동안 혼자 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있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참 아리송하네요. 회사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 사람이 벌어온 돈을 제가 같이 쓰는 거는 싫으신 건가요? 제 말에 허가 찔린 듯 움찔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내 말은 같이 쓰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요즘 여자들이 누가 놀아. 그냥 나는 네가 회사도 좋은데 다니지만 바쁘고 하니까 우리 아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지. 네가 거기 그만두고 그냥 작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신경 쓰라 이거야. 남들은 오히려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가정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 역시 제 일과 함께 가정에 충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사업하면 처음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걱정이다. 어머님은 제 사업에 남편이 1원 한 장 보탤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아 엄마 걱정 마. 수진이가 자본금은 다 모아놨는데 퇴직금이랑 뭐 합친 건 있나 봐.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퇴직금 모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은데 여자가 포부만 커도 곤란해? 남자도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학벌 좋은 여자 며느리를 들여도 일이 곤란하다니까?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자기 너무 욕심이 많긴 해. 결혼했으면 싱글도 아닌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 나 결혼 전부터 사업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었고, 또 결혼해서 일 무조건 할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줄 알았냐?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큰둥하였어요. 가장 응원을 해줘야 할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네요. 하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친정 엄마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랑 수환이 어려서부터 수재에 영재 소리 들었는데 그냥 들어앉으려고? 그런 생각 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당연히 엄마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네요. 그리고 전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한 발짝 다가갔어요.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딴지를 거셨어요. 집도 챙긴다더니 더 바쁘네, 더 바빠. 아, 지금은 초기라서요. 그냥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애나 낳지. 뭐 얼마나 떼돈을 벌여오르고 그러니?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냥 여자는 밥순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 딸 그냥 천문대 아무데나 보낸 거야. 그래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네 동생도 뭐 재수한다며. 너도 사업한다고 우왕좌왕해. 네 동생도 재수한다고 뭐 확실하지도 않아. 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거는 생각 안 하니? 엄마는 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환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고요. 엄마한테 손 안 벌려요.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도 와 있었네. 엄마, 나 일 그만뒀어. 아니, 나보고 커피를 타래잖아. 미친 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야. 사장이 시키면 할 수도 있지. 또 그만뒀어? 몇 번째냐, 일 그만둔 게. 내가 커피나 타라고? 싫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재수시켜 달라고 했잖아. 엄마는 여자들 취직하면 된다고. 이런 작은 회사 격리를 누가 취직시켜줘? 언니 정도는 돼야 재벌 남자 만나 취직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에 비해 너무 아깝잖아. 얘는 지 오빠를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오빠가 어디가 어떻다고. 솔직히 여자 잘나봐야 다 똑같아. 네 새언니도 지금 회사 차린다고 하는데 뭐 소득 있어? 너 엄마 말 듣기 100번 잘한 거야. 얘 동생도 재수한단다. 아, 내가 얘 엄마면 됐다. 말을 말자. 또 제 동생을 들먹이면서 저희 엄마가 힘들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다행히 신우이는 제 편을 들어주었네요. 여자 남자 차별 좀 그만해. 새언니가 잘난 건 맞지 뭐. 솔직히 요즘 여자가 잘나면 남자보다 더 잘났어.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듯 조용히 듣고만 있었네요. 당신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엄마가 원래 그냥 그런 스타일이잖아. 당신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참 속상한 하루였고 그날을 계기로 더 사업에 몰두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고 드디어 제 브랜드가 런칭을 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백화점 입점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서 울었는지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시어머니가 또한 제가 잘 되자 말을 바꾸셨죠. 수진아, 내가 뭘 했어? 너 지금 차린 회사 진짜 잘 돼간다며? 요즘은 진짜 여자들도 일해야 해. 우리 수진이가 사업 감각이 있었네. 근데 수진아,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이야. 오래 가는 게 중요하지. 한철 바짝 하고 망한 집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 당연하죠. 들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너 돈 좀 버니까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히 챙겨줘. 남자 자존심도 있고 네가 그래야 현명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남편 또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픈지 식사 자리 때는 꼭 제 동생을 물고 늘어졌네요. 그래도 우리 딸은 뭐 작은 회사지만 일이라도 하지. 수진이 네 동생 어떡해? 아직도 재수 중이니? 아니 그 정도면 그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학교에 매달려? 인생은 시간이야. 그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알아서 하겠죠. 어머? 너 네 동생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요즘은 현실을 봐야 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라고 해. 그러다가 다 놓친다니까? 어머니, 제 동생 공부 잘해요. 영재 수제 소리 듣던 애라고요.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세요. 어머? 내가 걱정을 왜 하니? 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니네 집안 유전자가 어떻게 둘한테 같이 갈 수 있어? 너한테만 몰빵돼서 네가 특출난 거지. 정말 혈압이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나가는 제 자존감을 박살내는 재미로 지냈네요. 문제는 처음엔 안 그러던 남편 또한 점점 시어머니와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하고 창업 프로그램에서도 장려상까지 받았을 때였죠. 요즘 너 바쁘네. 상도 받고 진짜 좋겠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제 내 월급은 그냥 너한테 용돈 수준 아니야? 아니지. 우리 둘 소득 합치면 든든한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나보다 위에 있는 거 티내고 싶어서 퇴사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엔 보면 완전 네 중심이잖아. 아니 내가 네 뒤에 묻힌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경쟁해?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우리 인생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면 뭐 배 아파?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제 동생을 비꼬기 시작했죠. 재수하는 애들은 괜히 부담만 커져. 수환이 혹시 너한테 뭐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수환이한테 용돈 주거나 하면 곤란하다. 내 동생도 못 챙기는 마당에 네 동생만 챙기면 안 되지. 걔도 빨리 정신 차리고 취직이나 해야 할 텐데. 내 동생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수환이는 남들이랑 달라. 나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 아니 그냥 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남편과는 사이가 그렇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매번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는 말이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임신을 하라고 하셨죠. 너 아기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니? 저도 생각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정신도 없고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 싶어서요. 여자 나이 금방 찬다. 이것도 다 떼놓치면 큰일 나. 얼른 낳아야지. 나 머리 백 발릴 때 낳을래? 그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아이고, 돈이 애 키워주냐? 지금이 딱이야. 그리고 지금 안 낳으면 늦둥이라 힘들고. 너도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 중요해.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임신으로 시작해 임신으로 끝이 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은 게 진지하게 아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죠. 일도 좋지만 저에게도 아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던 터라 사실 마음만 바꿔먹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사무실이 늦게 끝나 퇴근하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영양제며 보약이며 잔뜩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바쁘니까 몸 챙기라고 내가 사왔어.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 지인이 약사라서 추천해 준 거거든. 요즘 난임도 많아서 이런 거 미리 챙겨야 해.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뭘 알아서 하냐? 솔직히 너 맨날 늦게 오고 좀 멈춰라 이제. 솔직히 네가 너무 앞서가니까 부담스러워. 무슨 뜻이야?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수진이 힘들게. 수진아, 아무 일도 아니야. 아니, 네가 임신하면 좀 멈추겠지. 일도 그렇고. 어디서 들었는데 여자가 너무 잘나도 남자가 안 풀린대. 그래서 나 주저앉히려고 임신 얘기한 거야? 어머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고?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라 맞네. 어머님, 저 아기 낳아도 어차피 일은 계속 할 거예요. 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으면 그만해야지. 일이 뭐 밥 먹여줘? 난 너 그래서 애초에 싫었어. 여자가 너무 잘나도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큰 회사 다닐 때도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잖아. 내 아들은 그럼 뭐 헛수아비니? 네가 얼마나 집에서 내 아들을 무시하겠어. 다른 말 할 것 없고 임신 준비하고 좀 쉬어. 너 아니어도 회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뭐 하나 도와준 거 없고 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저 이 사람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우리 가족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네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본데 우리는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애 낳고 살림하는 기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나대면 안 돼. 이 시애미 말 들어? 그날 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늘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 울다 지쳐 친정엄마 전화를 받았네요. 아니,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애 낳고 사업 그만하래. 나 잘 되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네? 뭐? 이것들이? 알겠어. 넌 가만히 있어. 홧김에 전화 온 엄마에게 펑펑 울었고 엄마는 제 눈물을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죠.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들어서 넋두리 좀 해본 거야.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좀 지쳐서. 그게 지친 거야? 내가 알아봤어. 얼굴에서 사람이 나타나거든. 아주 쫌생이들 같아가지고 지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가신 엄마였네요. 사돈, 저희 딸 능력 출중한 애예요. 임신해서 들어앉히려고 하는 거 저 정말 못 참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사위랑도 합의된 거잖아요. 애초에 집에 들어앉을 사람을 원했으면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야죠. 아니, 사돈어른,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애 말만 듣고 참나? 솔직히 저희가 아이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수진이가 자꾸 더 사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집을 왔으면 선을 지켜야죠. 저희 딸이 선을 안 지킨 게 뭐죠?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는데 따뜻한 밥 한 번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했나? 내가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해서 우리를 기쁘게를 해봤나? 순전히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잖아요. 이게 어디 여자의 본분인가요? 그동안 그럼 사돈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생활비 대준 사람 누굽니까?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는 수진이 때문에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딸 발목 잡고 주저앉히면 저 못 참아요?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심했어요. 사실 수진이가 노력하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장모님 심려 안 끼치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이만 진정하고 돌아가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죠. 가정의 평화라고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임신도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건데 그 말 좀 했다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좋은 뜻이면 본인들 말고 제발 며느리 좀 챙겨요. 밖에 나가 밤낮없이 일하는 며느리를요. 그날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 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 될 줄 알았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축하해. 누나랑 엄마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우리 매형이랑 다 같이 파티 한번 해야지. 그래, 매형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한번 잡을게. 너무 축하해, 수아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지만 아빠 대신 저희 집안에 대들보 역할을 많이 했던 동생이었기에 제가 꽤나 의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제 동생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시큰둥해했어요. 솔직히 섬세했으면 붙을만 하지. 나이가 몇 살이냐? 나 같으면 진작 붙었다. 제 동생을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남편이었기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당연히 붙어야 했던 거 아니냐며 되묻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러웠죠. 뭐? 다니던 대학 한 학기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매달렸던 거 알잖아.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지. 처남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참나. 축하야 하지. 아, 맞다. 내 동생도 결혼한다는 말 들었지. 네 동생은 의대 합격이지? 내 동생은 의사 남자 물어왔다더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동생 공부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여자는 그냥 취직하면 그만이라고 공부 안 시켜준 거 알지? 그래서 맨날 격리 따까리만 하다가 인생 종친다고 그랬잖아. 근데 봐라. 걔 의사 사모님 되게 생겼어. 너같이 잘나면 뭐해? 넌 네가 힘들게 돈 버는데 걘 이제 걔 남편 될 사람이 돈을 아주 갖다 바칠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제대로 된 삶이야?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돈 많이 달라고 안 하잖아. 남편은 제 말에 부들부들 하였고 저 역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번 돈이 뭐 코 묻은 돈이라는 거야? 말이 좀 심하다. 당신이야말로 비교하잖아. 수환이 의대 붙었다는 것부터 비아냥거리고 요즘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같아. 당신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지. 욕심 좀 줄이고 하면 어련히 사이가 좋아질까. 솔직히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 하는 것도 좀 그래.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 마누라 잘 만나서 퇴사하면 되는데 왜 회사를 다니냐고 엄청 갈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럼 못난 여자를 만나지 그랬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럼 꿈도 안 펼치고 살아야 해? 결혼 전에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저희는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밥 한번 먹자고 시댁에 초대한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는 걸 들으신 모양이었죠. 어머, 드디어 사돈총각 학교 붙었다며? 아니 근데 뭐 기숙사 쓴다니? 지방으로 간다니 말이 많던데 맞아? 네, 맞아요. 그래도 원하던 곳이에요. 엄마는 요새 무슨 지방서울을 따져. 본인이 취업할 곳만 잘 정하면 되는 거지. 새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써요. 제 동생이지만 알아서 잘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니네 집 유전자가 너한테 몰빵한 것 같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재수를 했는데 지방대를 가? 수진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부모님들 중에 유전자가 멍청해서 네 동생 지방대 간 거 아니니? 뭐라고요? 아니 맞잖아. 그래도 우리 딸도 전문대지만 인서울 나왔는데 요즘 지방대도 대학이니? 시어머니의 막말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신우이가 의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체면이 좀 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끝에 제가 실수를 내뱉으니 남편이 서둘러 수습을 하는 모양새였죠. 아 엄마 그만해요. 여기 봐봐 사진. 이거 천암의대 합격증이야. 우리 가족 단체 대화에 올라온 거예요. 지방대라도 천암은 의대야. 엄마 예비의사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란 토끼 눈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지방대에 가서 한껏 본인 어깨가 올라갔는데 지방대 의대라고 하니 다시 좀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봐도 훤했죠. 신우이는 오히려 본인이 제일 민망해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기가 싫었어요. 뭐? 사돈총각이 의대를 갔다고? 그럼 제 동생이 왜 재수를 했겠어요? 아, 이제 다 지겹네요, 이런 것들. 뭐? 지겨워? 시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 그래? 수진아, 너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다. 됐고요. 이제 이꼴저꼴 다 보기 싫네요. 우리 이혼하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참 오래 참았네.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아니 수진아, 이혼이라니. 엄마가 처남 무시해서 내가 처남 쉴드 쳐준 거 몰라? 그게 쉴드가 아니라 네 무식한 엄마 입 막은 거겠지.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응원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생이 지방대를 가던 말던. 참나. 전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기에 남편의 캐리어를 싸서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제가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동생의 가장 친한 선배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동생이 결혼할 남편이 처남이랑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래, 안타깝게 그렇게 됐네. 어떻게 여기서 일이 이렇게 되냐? 참나.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 인생 망친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동생 이제서야 빚 좀 보려는데 어떻게 이러냐? 네 동생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파혼까지 가냐고. 아, 별말 안 했어. 누나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 가족 사진 보여줬는데 어떻게 신우이가 딱 그 남자 약혼녀일 수가 있어? 이게 다 돌려받는 거지. 제가 이혼을 한다고 친정에 선언하자 제 남동생이 속상해 정말 친한 선배 형한테 털어놨고,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선배 형이 제 신우이와 결혼할 의사였어요. 경제력은 보지 않지만 사람들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한 선배 형이었기에 그런 짓과 엮일 수 없다고 신우이에게 파혼 선언을 했죠. 엄마 어떡할 거야. 나보고 취직하라며. 근데 이제 이것도 망했어. 그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시켜주지 이게 뭐냐고. 아니 왜 갑자기 파혼을 해? 엄마가 새언니한테 한 거 생각해봐. 다 엮여 있었다고. 새언니 남동생이 의대 갔고 알고 보니 둘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더라. 그런데 우리 집 얘기 듣고 내 약혼자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나 이제 어떡해. 계속 격리로 살다가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집에서 밥순이나 하면서 살게 생겼다고. 그놈의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소리 때문에 내가 뭐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럴 때 보면 새언니 너무 부러워. 없는 형편에 공부 다 시켜주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확실하고. 재수가 없어서 오빠 같은 남자한테 걸려 결혼했지만 이혼해도 타격 없잖아. 오빠가 타격이지. 엄마랑 오빠 나 이제 볼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고 딸 파혼이나 시키는 엄마랑 오빠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너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래. 오빠도 닥쳐. 엄마 품에 놀아나서 오빠가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날 새언니를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사위가 의사인 줄 알고 내가 자랑을 다 해놨는데 파혼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뿐이네. 내 마음이 어떨지는 상상도 안 해. 신우이가 파혼을 당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마음을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본인 체면이 큰일이라며 걱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신우이 또한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고 본인이 참 불쌍하다고 했죠. 지금 그게 중요해? 네 오빠도 이혼당한다고 하고 그나마 의사한테 시집간다고 내 딸 자랑을 다 해놨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너는 파혼해 네 오빠는 이혼. 아우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엄마가 계속 수진이한테 집에서 밥해라 나 공경해라 하면서 압박 줬잖아. 나도 원래 수진이 일하는 거 내조 확실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수진이가 나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부추긴 거 아니야. 내가 이혼을 왜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너 이혼하는데 왜 그게 내 탓이야? 널 위해서 내가 네 마누라한테 너 복양하라고 한 게 잘못이냐? 솔직히 네 마누라가 너보다 그렇게 잘났는데 널 무시하지 떠받들겠어? 본인 무시당할까봐 내가 감싸준 건데 그걸 엄마 탓해? 웃기지 마. 엄마는 며느리한테 시엄마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싶어서 오빠나 내 인생 망친 거야. 그리고 오빠도 엄마 탓하지 마. 엄마 말에 휩쓸려서 새언니 일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오빠 잘못도 있잖아. 그런 그릇이 안 됐던 거지. 본인보다 와이프가 잘 나가서 돈을 잘 벌면 고맙다고 해야지. 참나. 그렇게 신우이의 파혼으로 새 가족은 분열이 되었네요. 마마보이처럼 본인 엄마 친마폭에 둘러싸여 꼭두각시 행세를 하던 남편마저 이 상황이 아차 싶은지 모든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던지고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렸죠. 저에겐 그나물에 그 밥인데 말이에요. 모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수진이 마음고생한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억한 심정은 없었어. 지금 내 아들도 내 탓하고 내 딸도 내 탓하고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너 사업하는 거 오히려 도와주라고 할게. 어? 집에서 밥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 아니요. 이제서야 일하는 거 정말 와닿지 않네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정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네요. 사실 네가 인사 올 때부터 빵빵한 대학에, 직장에 혹여나 전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기죽진 않을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흠이 없으니까 사돈총각 재수한다는 걸로 흠 잡은 거야. 내가 미안하다.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내 자식 생각만 했어. 저희 엄마도 저희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도 내 자식 위한다고 남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 내고 힘들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상식이죠. 어머님과의 차이고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어머님과 그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선배 형네 집에도 찾아와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 사위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파혼 통보는 좀 아니잖아. 아니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럴 수 있죠.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결혼식이었고 위약금도 없었어요. 그냥 안 맞았던 걸 해주세요. 사실 약혼자한테는 미안하죠. 그냥 이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거니까. 자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내 딸 앞에도 안 나타날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안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집안의 가치관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십시오. 너 의사라고 지금 이렇게 뻗대는 거야? 네? 뭐라고요? 의사면 의사지. 네가 내 딸을 가지고 놀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딸이랑 다시 당장 안 만나면 내가 너 혼인빙자로 고소할 거야. 지금 또 느끼네요. 절대 엮이지 않길 잘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집인 거 지금 알아서 다행이에요. 신우의 약혼자를 찾아가서도 별 소득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이번엔 저를 협박했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더 악질인 걸 알게 되었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동조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마지막 전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일군 재산이랑 이런 거 다 혼인기간이 이뤄졌던 거라 그거 다 우리 아들도 몫이 있다더라. 너 그거 아쉬울 텐데 괜찮겠어? 어머님 진짜 악질이시네요. 저 일하는 동안 뭐 하나 도움 주신 것도 없으면서 제 거를 탐내세요? 네가 정 이혼한다고 하면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든지 우리 아들한테 재산 반 떼어주던지 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냥 나랑 살던지 재산을 주던지. 그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그렇게 남편은 저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그건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남편에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이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대표자 명의는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제 재산을 탐할 수는 없었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 집은 결혼 전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은 없었어요. 왜 친구랑 같이 사업한다고 말 안 했어? 내 사업에 관심이나 있었어? 언제 한번 물어나 봤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르지. 꼴 좋다. 천에 파렴치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었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기에 바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경험치를 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 엄마랑 오빠랑 연락 아예 안 해요. 어차피 나 같은 딸은 엄마가 뭐 원래도 신경 안 썼지만 이젠 저도 제 인생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아, 아가씨 반가워요. 오랜만에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그렇겠죠? 사실 아가씨한테는 이런저런 미안한 것도 있어서. 언니가 왜 미안해요? 엄마랑 오빠가 한 행동들인데 내가 더 미안해요. 그리고 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요. 이제 다시 편입 공부대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해요.
신우이는 짧은 대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주니 고마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했던 신우이가 제일 정상이라는 생각에 실소도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 동생은 학부를 졸업해서 원하던 의사가 되었고 제 사업체는 좀 더 커져 친구와 분리를 한 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친구는 액세서리 쪽, 저는 패션 쪽을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만 해서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많이 듣는 요즘이지만 정말 원 없이 제 꿈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딱 일만 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에게 과한 열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얻어가는 게 참 많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게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